명언, 도서, 강연 등에서 지혜를 모아 소중한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는 지혜 모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0부터 꼭 기억해야 할 8가지. 과거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인간의 관심이 장수, 즉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50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는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간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욕구는 희생 혹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남편 혹은 자식 뒷바라지로 시작을 미룬 경우가 대부분인 지금 50에서 60세 연령층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이가 몇이든 어디에 거주를 하든 과거보다 배움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50대의 배움을 갖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움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배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절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이나 기타 등등으로 미루어 두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꺼내서 배움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걷자입니다. 가장 돈이 들지 않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홍익을 의학 전문 기자는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으면 하루 3끼의 칼로리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큰 재산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긍정적인 마인드에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거리를 걷다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건강을 챙기는 것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50대의 건강이 60대 이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글을 쓰자입니다. 요즘은 일부러 글쓰기 수업을 배우러 다니는 중년이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일상을 기록해두고 은퇴 시점에 축적된 글을 출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글쓰기는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아닌 큰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쓰기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하루에 가장 감사한 일이나 기억할 만한 일들부터 작게 시작을 하다 보면 점점 자신도 모르게 글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잘 듣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도 말하고 싶고 조언도 해주고 싶고 좋은 의도로 자신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끝까지 들어줄 걸 곧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주인공인 70세의 배는 과거 직장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무기로 젊은 직장인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며 존경받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아니라 나도 그랬어. 괜찮아라는 표현이야말로 존경받는 50대 중년으로서 기본 에티켓은 아닐까 합니다. 다섯 번째, 비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의 50대는 직장에서 안정적이며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곧 은퇴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한 나에게 선물한다며 생애 가장 비싼 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빚을 내 차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고가의 물건이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자기 자산과 부채 상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부채는 50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자녀를 돕는 것도 자제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속지 말자입니다. 특히 아는 사람인데 잘해주겠지, 전문가니까 잘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소송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불현듯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외로 사람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든 때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정신 차리고 살자입니다. 아파도 평소에는 증상을 알 수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처럼 무디게 살아가는 50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자식이 모른 채 하지 않겠지, 설마 큰 병은 걸리지 않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눔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눔은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만이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이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도 벗어나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성공보다 나누는 삶을 택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삶의 보람을 얻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유용한 생활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